지금까지 목,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허리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척추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리 디스크잖아요. 이 허리 디스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 디스크는 척추 마디마디 사이에 쿠션이나 방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바깥 부분은 섬유질의 주머니처럼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찰떡이나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쿠션이나 방석을 오래 쓰면 납작해지거나 늘어지는 것처럼 섬유륜이 어떤 늘어지거나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신경 압박으로 인한 엉치나 다리에 통증 유발한 질환이 허리 디스크, 즉 주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이 허리 디스크는 과연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병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모든 질환이 그렇다시피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디스크가 걸리고 재발동을 잘 하는데요. 후천적으로 어떤 나쁜 자세나 습관이 어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특히 웅크리거나 구부리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분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걷거나 신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허리 디스크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요즘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흡연도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마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나쁜 자세와 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쁜 자세로 앉아 계시다면 바로 고쳐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섬유륜이 늘어나지만 신경이 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허리 통증이나 경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진행하여서 신경 압박이 되는 그 중기 정도 되면은 허리가 옆으로 휘는 증상, 더불어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발까지 통증이 뻗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의 압박이 심해지거나 오래되는 경우, 즉 말기에는 신경의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되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신경근이 눌려지므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일 때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진단은 어떻게 받을까요? 예, 먼저 진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디스크의 심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에 당신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척추 어느 마디에 디스크가 발병했는데 초기, 중기 혹은 말기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으로는 전체 뼈 구조와 척추, 요추, 불안정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엑스레이 촬영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지만은 신경의 압박 유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척추관이나 척추뼈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CT 검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입니다라고 진단을 받기보다는 상세하게 정확하게 몇 번 척추의 허리 디스크입니다라고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MRI나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확진이 되니까 정말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예, 초기 또는 중기 디스크는 흔히 하는 보존적 치료인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은 요즘 많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인 시술을 받게 됩니다. 시술은 대부분 부분 마취를 하고 꼬리뼈 통로로 특수관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또 다른
시술은 옆구리에서 디스크 내로 특수 바늘을 넣고 레이저나 고주파를 사용하여 통증 유발하는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말기 디스크는 추간판이 완전히 터지고 신경 압박이 심한 디스크를 말하는데요. 전체 디스크 환자의 약 10%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보존적 치료나 시술로는 효과가 없고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망설이는데 말기 상태의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의 손상이 점점 악화되므로 가급적 빨리 수술하는 것이 수술한 후에 신경 회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병이 어느 정도 심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체 디스크 환자의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수술적 치료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고 체중이 실리고 무게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과도한 부담이 척추에 누적되면 척추 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을 막아주고 몸을 지탱하면서 힘을 쓰는 것은 뼈나 디스크가 아니고 바로 척추 주변의 근육인 것입니다. 과거에부터 해온 일반적인 절개 척추 수술이나 현민경 척추 수술은 근육을 절개하여 수술하는 절개 수술에 속하고, 여러분이 아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내시경 척추 수술은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근육을 벌리고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척추 근육을 손상 없이 수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척추 주변 구조물과 근육 손상을 최소로 하는 수술법이 최소 침습적 수술이고 내시경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시경 척추 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로 모든 척추 질환을 수술한다고 지금까지는 알고 계셨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척추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정확히 말하면 척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적응증이 되는 것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최근에는 유비 척추 내시경, 즉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이 개발되어서 기존의 내시경 레이저로는 수술하기 어려운 디스크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모든 디스크를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절개 수술 없이 모든 치료가 내시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목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건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서 척추 디스크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O냐 X냐? 하나 둘 셋. X. 아, X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서려면은 오히려 앞으로 숙이기보다는 뒤로 젖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기둥을 다 잡아주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든든해지는데요. 그래서 눕거나 서거나 일어나거나 관계없이 앞쪽으로 어떤 숙이는 운동보다는 뒤로 젖히는 운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척추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